지금 원달러 환율이 10년 만에 최고치 수준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1,400원 중반을 넘어섰는데요.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안녕하세요.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입니다. 지금 달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1,400원 그게 뭐가 문제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수치가 굉장히 위험한 수치고 또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만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요.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좀 AI를 사칭한 그런 사기가 굉장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영상을 학습한 AI가 숫자 1, 2, 3을 보내세요. 종목을 찍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동영상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저는 참고로 밴드, 텔레그램, 오픈톡 이런 걸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 참여하고 계시다면은 제가 아니니까 사기꾼 방에서 즉시 나오시기 바랍니다. 게다가 저뿐만 아니라 백종원 선생님 투자방, 그리고 손석희 선생님 투자방, 이런 투자방도 있습니다. 그런 곳에 좀 현혹되지 마시고 제 본 채널 재테크 읽어주는 파일럿 여기서 올라온 영상 이외에는 전부 다 가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제 그 방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수백 명이 들어가 계시거든요. 전부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사기에 당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오늘 영상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이 10년 만에 최고치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달러가 오르는 진짜 이유가 좀 따로 있는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다뤄드리고 일단 현재 원달러 환율의 상황이 어떤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은 1,457원입니다. 이게 3개월 수준으로 보면요. 3개월 만에 최고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전에는 1,300원 후반대였는데 지금은 1,400원 중반대를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3개월만 보는 게 아니라 10년치를 한번 볼게요. 10년치를 보게 되면은 이렇게 1,400원을 넘었던 적이 몇 번 없습니다. 한 3번 정도 되죠. 그리고 근 10년 동안의 원달러 최고치는 1,485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457원이니까 생각보다 최고치까지 얼마 남지 않은 거죠. 이대로 가다가는 내년 상반기 안에 아마 이 최고치를 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게 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달러가 오르는데 그게 뭐가 문제죠?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맥스로 전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치솟았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이렇게 몇 번 있는데 보게 되면은 예전에 IMF 1998년 때 IMF 때 원달러 환율이 1962원까지 올랐습니다. 거의 2,000원까지 올랐었죠. 그리고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수준이 금융위기 그리고 IMF 수준의 위협이었던 1,500원 선에 근접하고 있다는 거죠. 1,500원을 넘으면은 이 수준이 뭐다? 금융위기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1,457원이기 때문에 1,500원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까딱하다가는 1,500원을 넘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지금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다. 그게 달러에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달러가 실은 올라도 됩니다. 이게 오를 수도 있는 거지. 환율이니까 오르고 내리고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나라만 올라서 문제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달러가 다 같이 오르면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만 달러가 오르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라는 지표가 있습니다. 99.6이죠. 우리가 달러 인덱스는 100을 기준으로 합니다. 100보다 비싸면은 달러가 비싸다. 그리고 100보다 낮으면 달러가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100보다 낮잖아요. 99.6이잖아요. 그러면 원달러가 싸야 됩니다. 달러가 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 봤던 대로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됐어요? 계속 올라갔습니다. 달러 인덱스랑 반대로 간 거죠. 원래는 원달러 보시면은 달러 인덱스랑 같이 움직였습니다. 빨간색이 환율 원달러죠. 그리고 파란색은 달러 인덱스입니다. 보니까 어때요? 움직임이 거의 비슷합니다.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면은 원달러가 같이 올라가고 달러 인덱스가 떨어지면은 원달러가 같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느 순간부터 2024년부터 움직임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는 2025년 들어서는 움직임이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는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원달러 환율은 오르고 있어요. 지금 방향성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도 갭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고요. 과거에 보니까 이렇게 갭이 벌어진 적이 있었다? 없었죠. 여기 보이시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전 세계 6개국 통화를 기준으로 합니다. 뭐 일본의 엔이라든지 스위스의 프랑, 유럽의 유로, 캐나다의 달러 이런 것들을 비교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 세계 통화량과 우리나라의 원달러가 당연히 같이 갈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의 원달러가 전 세계 통화량과 반대로 가고 있다. 지금 전 세계의 달러 인덱스는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원달러 환율은 어때요? 올라가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고요. 충격적인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에 달러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달러는 많습니다. 달러가 많은데 환율이 오르는 거죠. 예전에 IMF 때는 달러가 없으니까 환율이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뭐 모으기 했어요? 달러 대신에 국제적으로 통용할 수 있는 금이 달러나 똑같은 그런 자산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은 금도 많아요. 달러도 많아요. 둘 다 많은데 왜 환율이 오르는 걸까?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은 이렇게 지금 증가를 했다가 최근에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많습니다. 4,288억 달러. 이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한 10위 정도 되거든요. 달러 보유량이 전 세계에서 10위 정도 되는 국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적다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뉴스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우리나라 외환위기 오지 않는다.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이 엄청나다. IMF 때보다 훨씬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키포인트를 잘못 짚어서 그렇거든요. 우리가 달러가 없어서 달러가 오르는 게 아닙니다. 기준금리가 문제인 거죠. 지금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랑 미국의 기준금리 완전히 벌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파란색이 미국의 기준금리, 빨간색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4%의 기준금리고요. 우리나라는 2.5%의 기준금리를 나타내고 있죠. 지금 잘못됐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보통은 기준금리가 더 높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의 기준금리가 더 높은 거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글로벌 투자자입니다. 그러면은 기준금리가 더 높은 국가에 투자를 하고 싶은 것은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보통은 신흥국이라 그러죠. 그런 신흥국들에 투자하는 이유는 뭐예요? 리스크가 있지만 금리가 높기 때문에 그런 곳에 투자를 합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뭐 금리가 한 8%, 10% 됩니다. 국가가 조금 약간 선진국은 아니지만 금리를 높이 주니까 돈들이 조금씩 몰려가는 그런 현상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는 미국보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외국 투자자들 사이에서 우리나라에 투자하는 게 메리트 있을까요? 미국에 투자하는 게 메리트 있을까요? 당연히 미국 투자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 자본들의 이탈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고요. 주식시장에서도 외국 자본들이 최근에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점을 뚫었었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주식시장은 누가 올리고 있어요? 개인들 그리고 연기금이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올리고 있는 거예요. 원래는 국민연금이 이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비중이 한 11.5% 정도 됩니다.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얼마까지 늘렸느냐? 14.8%까지 늘렸습니다. 대략 3.3%를 더 매수를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과 연기금이 매수가 몰리면서 최근에 주가가 오른 거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대량으로 매도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일주일 동안에 매도액이 대략 7조 원에 육박합니다. 정확히는 뭐 7조 2,640억인데 대략 7조 원에 가까운 돈을 최근 일주일 사이에 매도를 하고 있고요. 지금 그걸 누가 받고 있다? 개인과 연기금이 받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어디든 투자자가 들어와야 가격이 올라갑니다. 외부에서 투자자가 들어와야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가격이 올라가는 상황인데 지금은 조금은 우리가 봤을 때 경제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런데 그러면 금리차가 줄어들면 되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 금리차는 줄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리차가 줄지 않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대한민국의 통화량이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통화량이 급증을 했다는 뜻은 시중에 풀려난 통화 M2라 그러거든요. 광의 통화량이 증가를 한 거고요. 새 정부 들어서 막대한 돈 풀기가 시작됐죠. 이거는 뭐 민주당을 욕하는 게 아닙니다.
어디든지 항상 어떤 정권이든지 새로 들어서면은 기본적으로 막대한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뭐 증시를 끌어올리든 부동산을 끌어올리든 경제 상황이 좋은 것처럼 보여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막대한 돈을 풀어대는데 이 돈을 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은행에서 돈을 더 많이 찍어야 돼요? 아니요.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돈을 푸냐면 바로 금리를 낮춰서 돈을 풉니다. 금리를 낮추게 되면 기본적으로 시중에 돈이 돌게 되고요. 그게 광의 통화량, 시중에 돌아다니는 돈들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금리를 올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오히려 금리를 내리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은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이미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때문에 못 내리고 있거든요. 저번에 내리려고 했는데 야 이거 내리면 부동산 난리 나겠다. 부동산 다시 한번 올라가겠다. 이러면서 잠깐 멈췄었는데 대세는 금리 인하입니다. 지금 미국도 금리를 내리고 있고 유럽도 금리를 내리고 있고 캐나다도 금리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올린다? 이거는 세계 정세에 좀 엇나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를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동산 때문에 못 내리는 거죠. 금리 내리면 뭐가 올라가요? 자산 가격이 올라가고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지금 간신히 지금 묶어놓은 토호제로 이제 거래를 잠깐 묶어놓은 이 부동산마저 치솟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때문에 금리를 못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은 금리를 내리는 시대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의 금리 차가 줄어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금리 차가 줄어들지 않으면은 결국은 달러의 가치도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예상보다 떨어지고 있는 원화 가치에 대해서 또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현지에서 원화 가치가 폭락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이 사이트는 미국 LA 공항의 환전소 사이트입니다. 이거 외부로 들어가면 보실 수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에 여기 나와 있죠. 지금 1달러 같은 경우가 1764원입니다. 지금 아까 우리나라 네이버에서 환율은 어땠어요? 1457원 이 정도 됐었죠. 그런데 내가 현지에 가서 원화를 주고 달러를 받으려고 하면은 1764원을 내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LA 공항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원화 가치를 굉장히 낮게 보고 있다. 야, 너네 지금 한국 돈 가치가 너무 없어. 이 정도는 줘야지 1달러를 줄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겉으로는 건강하지만 달러 위기가 심각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런 달러 위기 상황에서는 자산의 일부는 달러로 바꿔두는 것도 좋다고 봅니다. 제가 한 3, 4년 전부터 달러 같은 경우는 10에서 20% 정도는 자산으로 들고 있는 것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어느 정도는 달러를 자산으로 들고 있는 것도 이런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시대에 좀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달러의 좀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도 이 달러를 계속 주시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원달러 환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경제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영상을 학습한 AI가 굉장히 판을 치고 있습니다. 숫자 1, 2, 3을 보내라. 그러면 주식 종목을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판을 치고 있는데 밴드로 유도를 하거나 텔레그램으로 유도를 합니다. 또는 전화번호를 수집하기도 하죠. 이런 곳에 넘어가지 마시고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유튜버들을 따라하고 있기 때문에 꼭 본 채널에 본 계정에서만 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같이 공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